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홍보대사 희랑입니다. 오늘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궁금한 수험생들을 위해 사정관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사정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 공자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나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모집 인원의 3배수 내외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서류평가에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시행해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각각 70%, 30% 비율로 반영하고 이를 합산해서 총점 순으로 최종 합격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기본적인 선발 방법은 전년과 차이가 없으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올해는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1단계 합격 인원이 작년에는 모집 인원의 4배수였으나 올해는 3배수로 줄어들었다는 점이 작년과는 다른 점입니다. 왜 1단계 합격 인원인 면접 대상자를 4배수에서 3배수로 낮추었나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을 때는 면접 대상자가 3배수였는데 작년에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서 4배수였습니다. 3배수만으로도 충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입학처 홈페이지 보니까 작년 입시 결과가 학과별로 자세하게 공개된 자료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경쟁률이나 충원 합격률, 합격자의 서류평가나 면접평가 평균 성적은 숫자 의미 그대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 성적 관련해서는 합격자 평균 등급이라고 나와 있는 건 충원 합격까지 포함해서 해당 학과별로 합격한 전체 합격자의 평균 성적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평균 성적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교과 성적이 낮아도 합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같이 있는 교과 등급 분포와 같이 확인하셔야 해요. 교과 등급 분포도를 보시면 검정색 동그라미는 합격자, 빨간색 X표는 불합격한 학생을 의미하는데 계열이나 학과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등급대 안쪽에 나타나 있는 동그라미의 경우 일반고 학생을, 대략 4등급 이하 구간에 나타나고 있는 동그라미의 경우에는 특목고 학생이 합격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교과 등급 분포를 보면 교과 성적이 매우 좋은데 불합격한 학생들이 보이네요. 왜 그런 걸까요? 그건 학생부 종합전형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교과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전형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교과 성적만 좋지 해당 학과를 진학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좋은 서류평가 성적을 받을 수가 없겠죠. 또 교과 성적을 평가하는 데에 같은 2등급이더라도 과목의 이수자 수, 과목 평균과 원점수, 표준 편차 등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이건 교과 성적 분포도를 보는 전반적인 해석이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열이나 학과에 따라 해석할 때 차이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공개한 합격자 교과 성적을 보면 계열에 따라 특정 교과의 평균 등급이 공개됐던데 서류평가 시 그 교과들만 반영되는 건가요? 아니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학생부를 평가할 때 제일 처음에 있는 학적사항부터 제일 끝에 있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까지 모든 내용을 다 꼼꼼히 읽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많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적되면 합격이 가능한지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기는 해야 하는데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경우 성적이 정량적으로 반영되는 전형이 아니라서 특정한 성적 산출 공식이 없기 때문에 성적이 정량적으로 반영되는 다른 전형처럼 계열별 반영 교과에 해당하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석차 등급 평균을 공개하고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석차 등급으로 성적이 제공되지 않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고요. 예를 들어 프랑스어 학과에 지원한 학생의 경우 언어와 관련된 과목들을 평가에 중요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국어나 영어 외에 제2외국어 과목과 관련된 내용들도 평가에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어요.
또 소위 말하는 주요 과목들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지 않은 과목들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주요 과목들과 성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 본인이 노력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학생으로 보여 예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지원하려면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하던데 자기소개서는 서류평가할 때 많이 중요한가요? 자기소개서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서류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활용 자료는 학생부입니다. 학생부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선생님들의 정성적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이 본인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자기소개서를 통해 학생부에 있는 내용 중에서 본인이 좀 더 강조하거나 부각시키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나 배우고 느낀 점 등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들이 작성한 솔직한 글을 통해 지원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학생부에 있는 내용 중에 소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원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는데 서류평가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먼저 지원학과와 관련된 과목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의 교육과정과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딱 맞는 타이틀을 가진 과목을 고등학교 때 이수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입학사정관들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특성을 생각하고 그 학과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과목을 고등학교 때 이수했는지, 이수했을 경우 학생이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고 어떤 성취를 얻었는지 이런 내용을 학생부를 통해 확인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과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때 개설된 기초 과목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한 학과들이 있는데 이를 듣지 않았다면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죠. 다만 대학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세밀히 살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아서 학생이 이수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렇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평가를 합니다. 학기당 한 개의 수상 경력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수상 경력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수상 경력은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내용이 어떤 건지, 거기서 어떤 성취를 얻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원학과 관련해서 본인이 노력한 점이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수상 경력이면 좋겠죠. 예를 들어 자연계열 학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수학이나 과학 관련된 수상이면 본인이 수학이나 과학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 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학기에 수학이랑 과학 관련된 수상 실적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된다 싶으면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수상 실적을 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우수상의 경우에는 학생부를 보면서 그 과목이 1등급인지 이미 파악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수상 경력으로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고등학교 3년 동안 봉사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봉사활동 시간이 적으면 평가에 불이익을 받나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생활 내내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평가할 예정이에요. 또한 단순히 봉사활동 누적 시간이 많다고 해서 평가에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봉사활동 시간이 적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많은 시간을 들인 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 봉사활동이 있다면 평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봉사활동하기 어려운 시기였지만 누군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었고 그러한 점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사장관님과 함께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장관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